오늘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병영의 달인들. 지난 한 해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는데요. 전투기술, 사격술, 체력단련 등 기량을 갈고 닦아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접수한 이 구역 최강의 달인들이 있습니다. 강인한 육체에서 강인한 정신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 훈련, 작전 임무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무사히 완수했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을 통해 책임감과 사명감, 충성과 헌신, 배려와 화합의 리더십으로 무장한 이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국 수호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이 구역 진짜 달인왕을 지금 만나봅니다. 보고봐! 보고봐!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완벽 대응할 수 있는 전투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시간과 역량을 쏟아붓는다. 전투기술 구역의 달인왕 하면 바로 이 사람 아닐까요? 102회, 103회에 걸쳐 소개된 전투기술의 달인, 수도군단 특공연대의 호랑이 교관 박영규 상사입니다. 모든 훈련에서 교범보다 더 교범 같은 시범 교육으로 이목을 끌었죠. 지금 여기가 4층 건물 최상층 옥상이고 묶어놓은 로프를 이용해서 1차적인 일반 레펠에 관련돼서 시범식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약 20m 높이의 건물에서 이뤄진 레펠 훈련. 박영규 상사는 훈련 준비 과정을 직접 체크하며 부대원들이 안전하게 훈련받고 특공연대의 핵심 전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직접 시범을 보이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펠 교육 훈련의 첫 번째는 바로 후면 레펠이었죠. 자, 이때 내려올 때 뒤로 중력에 의해서 많이 처지게 되니까 로프를 정확하게 제동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와야지, 안 그러면 옆에 벽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발생되기 때문에 손 아구에 최대한 힘을 준 상태에서 진행을 실시하면 되겠고, 왼쪽 손은 잡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몸과 다리가 L자가 되도록 자세를 취한 후 천천히 벽을 타는 박영규 상사. 상사 박영규 하강 준비 끝! 하강! 마지막 도약 점프를 한 후 착지까지 완벽한 시범을 보입니다. 박영규 상사에겐 무척 쉬운 훈련이지만 회전하고, 그렇죠. 교육생들에겐 그렇지 않은 듯하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자세를 잡기 위해 온 힘을 쏟는 모습인데요.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정말 멋져 보입니다. 약제동, 완제동. 이번에는 박영규 상사가 직접 몸에 로프를 장착합니다. 레펠 중에서도 좀 최상급에 준한 레펠을 시범식 교육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다른 레펠을 보여줌으로써 인원들에게 이런 상급 레펠이 있다는 것을 또 상기시켜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범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상급 수준의 레펠 시범, 팀 단위로 이뤄지는 전술적 레펠 훈련이었죠. 영레펠 자세로 하강하며 보조 화기를 들고 적과 대치하는 모습. 동시에 한 손으로 약제동과 완제동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데요. 영레펠 인원이 경계를 실시하는 사이 박영규 상사와 동료는 후면 레펠로 하강해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마치 첩보 영화 같았던 이 장면 모두 기억나시죠? 와... 수도군단의 특공전사로 부대원들의 모범이 되는 박영규 상사. 그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17년간 활동하며 다양한 전투기술을 익혀왔는데요. 그의 오른팔에 부착된 10여 개의 전투기술 관련 패치. 치열했던 그의 군 생활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 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수도군단 특공연대 박영규 상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셔서 방송 잘 봤다고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방송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전원들과 같이 군생활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변화되는 것은 없었고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교관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자료와 그리고 교범을 낭독하면서 인원들에게 더 발전되고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규 상사하면 이 장면을 빼놓을 수 없죠.
네, 오후에 해야 될 교육 훈련은 근접 전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육군에서는 CQB라고 하고 해군에서는 CQC라고 합니다. 바로 CQB 전투 기술에 대한 시범 교육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목해주세요. 차후 작전 지역인 격실에 범프 2단계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 개의 격실을 이동하며 내부 소탕 작전 시 이루어지는 수행 절차를 신속하게 선보였는데요. 고! 수신호가 전달되자 1번 요원이 코너를 돌아 경계하고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격실을 향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열린 문틈으로 적 발견, 격발과 동시에 크로스오버로 격실 진입, 적을 제압합니다. 쐐기! 다행히 1번 요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첫 번째 격실 장악 성공. 클리어! 클리어! 무빙! 다음 격실로 이동하는 대원들. 고! 물 흐르듯 신속하게 적진을 향해 전술적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닫힌 문. 문 안쪽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 무빙! 은밀히 내부를 탐색하던 중 통로를 지키고 있는 적 발견. 지금부터 완벽한 팀워크가 중요한데요. 내부 소탕 작전은 빠르고 정확하게 적을 제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공격. 건물의 마지막 격실을 타격할 차례인데요. 클리어! 섬광 포금탄을 사용하고 바로 즉각적인 사격을 실시합니다. 클리어! 클리어! 라트룸! 여러 격실에 적이 산재돼 있는 내부 소탕 작전을 마친 박영규 상사. 이를 숨죽여 지켜보던 장병들이 박수로 화답합니다. 2022년도를 마무리 짓고 23년도 개면년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 모두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타고난 모든 차별을 압도하고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남은 군생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늘 솔선수범해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나누고 공유하는 데 힘쓴 박영규 상사. 그의 이런 노력들이 올해도 좋은 성과를 맺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야, 특공용 단체! 군인의 기본 소양하면 바로 사격. 일발필중의 사격 실력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연습에 연습을 더하고 있는 사격구역 달인왕은 오늘 연습 사격 하게 될 텐데 200m에서 최대 사거리 600m까지 오늘 사격을 진행하려고 해. 300m에는 25cm, 400m에 35cm 원판 표적 중점으로 두고 첫 번째 주인공은 끝까지 응시하고 단 한 발의 사활을 건다. 3사단 수색대대 저격반장 박진수 중사입니다. 저격반의 핵심 장비인 K14 저격용 소총을 내 몸처럼 신중히 다루는 박진수 중사. 이날은 호그세들이라는 거치대에 K14를 올려 사격을 실시했는데요. 사이즈 결합. 타이머 정전. 사격이 이뤄지기 직전 제작진은 숨소리 내는 것도 미안할 만큼 고요한 분위기였다는데요. 준비 완료. 저격반장의 최초 200m 사격. 명중. 완료. 샷. 이어서 300m와 600m 사격도 이뤄집니다. 명중. 샷. 저격수는 적진으로 들어가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라는데요. 명중. 명중. 표적 제압. 어떤 상황에서도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저격반장이 강조하는 저격수의 미덕입니다. 표적을 맞추냐 못 맞추냐가 사실 크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얼마만큼 집중도 있게 정확하게 내 이 표적에 대해서 맞출 수 있냐는 확신과 그에 따른 결과물이 동일시 됐을 때가 가장 중요한데 사격술의 달인으로 저격반장 임무를 수행 중인 박진수 중사. 그의 군생활이 항상 승승장구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15년도에 오른쪽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크게 와닿았었고 무릎 부상으로 군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뻔했던 그에게 손을 내민 선배와의 각별한 인연이 소개되기도 했죠. 내
네 군 생활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 같은 부사관으로서 군 생활을 누군가를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너의 군 생활에 있어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누군가에게는 부탁을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본인이 군 생활을 계속 하겠다는 그 생각만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게 이제 선배고 이제 주변 동료들인데 진짜 감사했어요. 네. 한 명의 저격수가 탄생하기까지 강한 체력과 훌륭한 사격술은 물론 동료들 간의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행의 달인 108회차에 저격술의 달인으로 출연한 3사단 수색대대 저격반장 중사 박진수입니다. 지금도 저격반장으로서 강인한 체력과 군인 정신을 바탕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미년 새해에는 더욱 견고하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백불! 올해도 중부 지역 최전방을 방어하는 저격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사격구역의 달인왕 하면 이분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나라 최전방, 최일선에서 경계작전을 수행 중인 JSA 경비대대 윤종원 중사입니다. 임무 특성상 K2 소총과 K5 권총을 모두 사용하는 JSA 경비대대 인원들. 때문에 두 가지 화기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기 위해 특별한 사격술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앞쪽관화 사격 실시한다. 악조건하 사격은 숨이 찬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사격하는 일명 스트레스 슛이라고 불리는데요. 군장을 메고 240m를 뛰어갔다 와서 소총을 사격하고 이후에는 푸시업을 실시한 후에 이제 어깨에 피로를 준 상태에서 권총 사격을 실시하는 저희 JSA 경비대대만의 특별한 사격 훈련입니다. 준비 시작! JSA 경비대대 군인들의 군인 윤종원 중사가 몸소 악조건하 사격 시범을 보입니다. 순식간에 240m를 돌파하고 사격하러 가는데요. 표적이 올라오자마자 조준경을 통해 조준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사실 전날 근접 격투술 훈련을 격하게 받은 터라 마지막 권총 사격에 조금 부담감을 느꼈던 윤종원 중사. 셋, 일곱, 여덟, 아홉, 30.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팔굽혀펴기 30개를 빠르게 돌파하고 권총 사격을 준비합니다. 거침없이 표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격발까지 이어가는데요. 잘걸 들어가자. 권총 쏘는 자세부터 해서 모자란 게 하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반장님답게 저희한테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멋졌습니다. 공동경비구역 경계 임무를 위해 개발된 사격술을 마스터한 윤종원 중사. 부대원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도 결과는 좋게 나와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용사들 지휘할 때 조금 그래도 체면이 사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넘어 사명감으로 근무 중인 윤종원 중사. 그가 몸과 마음을 다해 지켜내고 있는 JSA 지역에 올해는 다시금 평화의 기운이 싹틀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군인에게 체력 단련은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기 위한 훈련 과정 중 하나인데요. 이 어려운 과정을 완벽히 이겨낸 이 구역의 달인왕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파병 임무를 위해 365일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국제평화지원단 불사조대대 진대훈 상사입니다. 촬영 당시 진대훈 상사는 레바논 파병 인원으로서 수준 평가 중 하나인 체력 평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외줄 오르기, 240m 왕복 달리기, 전장 순환운동, 레그턱 등의 체력 평가를 치르게 되고 합격선에 미달되면 파병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진대훈 상사는 시종일관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준비되면 시작하십시오. 특히 양손을 마주보도록 철봉을 잡고 다리를 끌어올려 팔꿈치에 무릎이 닿도록 몸을 접었다 펴야 하는 레그턱. 이 종목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자세와 표정, 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요. 함께 평가받는 다른 장병들과 비교해도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2분도 안 돼 합격선을 이미 넘어버렸죠. 네, 40개 했습니다. 40개요? 네, 저 바람은 이 나라나 세계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주저할 때 먼저 뛰어줄 수 있는 인원이 되고 싶고, 또 제가 역량이 닿는 한까지 이 부대와 후배들의 발전을 위해서 근무해보고 싶습니다. 5번의 파병을 다녀오고 6번째 파병을 준비 중인 진대훈 상사. 우리나라와 다른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파병 합격선보다 높은 레어 등급의 체력을 유지하며 혹독하게 훈련을 해오고 있는데요. 방송 이후 수많은 격려를 받으며 또 한 번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0회 파병의 달인에 출연한 국제평화지원단 진대훈 상사입니다. 방송 후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격려와 응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미는 새해에는 더욱더 견고하게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평안하십시오. 합격! 올해는 훈련이 아닌 실전이 펼쳐지는 파병 지역으로 나가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체력 관리는 물론 건강 관리도 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방위사령부 56사단 기동대대에서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준호대입니다. 두 번째 체력 단련 구역의 달인왕 56사단 기동대대 3중대장 이준호 대위입니다. 56사단은 강한 체력과 팀워크를 갖춘 부대원 육성을 위해 작전 수행 능력과 전투 체력을 평가하는 56 강철중대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준호 대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3중대가 작년 하반기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그 진면목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는데요. 항상 세강 오레이즈 레디 출발! 20kg 군장을 메고 25명 중대원이 대형을 갖춰 뛰기 시작합니다. 전장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션을 첨가한 56 강철 중대 평가 종목인 크로스 컨트리가 시작된 건데요. 3.6km 구간을 뛰고 나면 50kg 더미가 실린 들것을 4인 1개조로 들고 연병장을 뜁니다. 들고 가! 하나씩. 크로스 컨트리의 마지막은 바로 식수와 탄통을 운반하는 건데요. 실제 전시라면 생명줄과도 같은 임무. 한 명도 빠짐없이 물자를 들고 결승점을 향해 달립니다. 나고자 없이 모두가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바로 56 강철 중대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시작! 협동심을 발휘해야 하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300kg 타이어 옮기기.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4명의 힘을 합치니 거대한 타이어가 한 발짝씩 앞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저게 넘어가네요. 목이 터져라 자신의 소대를 응원하는 인원들 덕에 시합이 한층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완전히 넘어야 돼! 완전히! 오케이! 서울 강북 지역을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력적 한계를 반드시 극복해야 했던 인원들. 우승 이후 군 생활에 한층 자신감이 붙었다는데요. 충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109회 전투체력단련의 달인으로 출연한 수도방위사령부 56사단 기동대대 이준호대입니다. 방송에 나간 이후 과거 함께했던 전국 각지에 있는 전우들로부터 유튜브 데뷔한 거 아니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영의 달인에 출연하여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전우들과도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새해에는 더욱 정진하자는 덕담을 나눴습니다. 2023년 저희 목표는 나를 지켜주는 전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그리고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강하고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2023년 새로운 목표와 함께 변화와 혁신의 용기로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더 높고 큰 우리의 이상과 꿈을 위해 위대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충성! 하강! 새해에는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을 더욱 굳건히 지켜내주길 바랍니다.
전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화력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간의 유기적인 연합작전이 필수인 시대죠. 아군의 항공기를 통제하고 표적에 대해 화력 지원을 유도하는 임무. 네, 여기서 시작하시죠. 지상군과의 협업을 통해 항공 공격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연합작전 구역의 달인왕, 바로 제이텍 백승호 대위입니다. 제이텍은 최종 공격 통제관이란 의미로 이른바 전장의 나침반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비는 지상 레이저 표적 지시기라고 불리는 GLTD 장비입니다. 항공기가 레이저 유도 무장 운용 시 레이저를 조사하여 항공기의 유도 무장이 레이저를 추적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입니다. 제이텍은 레이저 표적 지시기 외에도 표적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 같은 광학 장비와 항공기와 지상군 부대 그리고 공군 부대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해 통신 장비 등을 사용합니다. 방송을 통해 다소 생소한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을 가감없이 소개한 백승호 대위. 리퀘스트 파이터 체크인. 상공에 공군의 항공기가 관측되면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이 시작됩니다. 동쪽에 보시면 먼저 관측 장비를 통해 아군과 인접한 표적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기가 표적지에 화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를 공유, 항공기를 공격이 가능한 지역으로 유도합니다. 최종 공격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이텍. 승인 명령에 따라 적 고가치 자산의 항공기에 엄청난 화력 공세가 펼쳐지는데요. 지상군과 인접한 적을 단번에 제압해 전세를 아군에게 유리하게 가져옵니다. 이 짧은 훈련을 위해 백승호 대위는 제이텍으로서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구상하곤 했는데요. 올해는 좀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2, 1,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군 항공지원작전단 백승호 대위입니다. 저는 지난 9월 병영의 달인 99회 제이텍 편에 출연했었는데 촬영이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좋은 추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군 항공지원작전단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획된 해외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개인 기량 숙달에 전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공군과 지상군 사이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철저한 훈련을 이어가는 백승호 대위. 앞으로 있을 해외 훈련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역의 달인들은 어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 곁에 존재하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방수호의 자랑스런 얼굴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강한 힘이고 이를 위해 철저한 군사 준비 태세는 필수. 때문에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단련으로 강한 체력을 겸비하고 가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일도 서슴없이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제가 군인으로 복무하는 이유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군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전우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지휘를 해왔고 제가 이 인원들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또는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항상 준비된 군인이 되겠습니다. 충성!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 그 순수한 열정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오늘도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